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치용입니다. 오늘은 2019년도 소득세 절세 최종 전략 2강입니다. 자, 1강에서 저희가 무엇을 알아봤냐면 과세 표준이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과세 표준의 범위를 줄이는 게 일단 가장 절세 효과가 출발점이다. 절세 효과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과세 표준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지금이 이제 이미 작년에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행이 다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잘못되어 있는 거를 바로잡는 부분이 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과세 표준을 낮추고 원장님이 목표하시는 과세 표준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은 그 내용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조사비인데요. 경조사비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원장님들 뭐 돌잔치, 뭐 직원들, 뭐 청첩장, 결혼식, 뭐 부고 문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증빙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래서 증빙 없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결국에 이제 현금으로 보통 지급하잖아요. 뭐 부고 문자를 받아서 뭐 그렇다고 장례식장에서 계산을 끊어달 수는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정리가 잘 되면 2019년에 추가 경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 병원에서 원장님께서 경조사비를 얼마 정도 썼는지는 이미 세무사무실에 자료를 충분히 주셨다면 이런 식으로 이미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이 샘플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개정변원장에 이제 일부만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4월 달에 축의금으로 20만 원 주셨고, 또 5월 달에 축의금으로 20만 원, 매달 한 이분이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축의금이 나가네요. 자, 이 얘기는 원장님께서 자료를 주셨겠죠. 2월, 4월 달에 어디다, 뭐 5월 달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경조사비에 대해서 원장님이 하셔야 될 지금은 당장 접대비 계정에 경조사비가 이런 식으로 뭐 축의금도 있고 부의금도 있고 하겠죠. 그런 내용들이 진짜 얼마 정도 들어가져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경조사비에 대해서 절세폭을 크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계정부 결정을 받아보셨어요. 근데 경조사비가 엄청 많아요. 그럼 뭐 사실상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간 들어가는 경조사비가 원장님 뭐 학회에 있는 뭐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그 거래처 직원 뭐 따진다면 작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현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세무사무실에 요청을 하셔서 계정별 원장을 받으세요. 계정별 원장을 받으시면 그 중에 이제 접대비라는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이거 엑셀로 받으세요. 이거 종이로 받으시면 너무 고생하시니까 엑셀로 받으신 다음에 접대비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뭐 화환이나 이런 게 얼마가 지급됐는지 정도를 보고, 또 그 원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뭐 휴대폰 문자, 요즘에는 휴대폰 문자 오죠. 뭐 휴대폰 문자, 뭐 청첩장 이런 내용들. 뭐 일단은 뭐 있든 없든 간에 원장님이 실제 내셨든 그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을 일단 정리를 하세요. 정리하신 다음에 월별로 엑셀을 정리해서 이제 보내드리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월별로 정리를 하시지 않으면 그냥 특정한 달에 급하면 세무사무실에서 특정한 달에 다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조사비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세무사무실에 요청해서 우리 병원의 접대비는 지금 현재 경조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시고, 세 번째는 휴대폰 문자라든가 청첩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월별로 엑셀로 만드셔서 보내시면 세무사님이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뭐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과표가 조금 준다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경조사비 이제 우리 좀 줄였습니다. 자, 다음 또 주제를 보죠. 다음 토픽을. 자, 다음 토픽은 이제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도 이미 뭐 결정이 됐죠. 자, 이쪽에 보시면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좀 보시고 싶다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는 일단 2019년도 한도부터 봐야 되겠죠. 뭐 얼마나 남았는지. 사실상
현장에서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남았지? 뭐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절세 계획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아시기 위해서는 이제 고정자산 명세서라는 걸 받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고정자산 명세서의 중간을 생략하고 필요한 것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뭐 여기 냉난방기, 인테리어 이런 내용들을 이때 2013년도에 샀습니다. 얼마에 샀습니까? 이 기초과액이 샀다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얼만큼 잔액이 남았다. 자, 여기 보시면 미상각 잔액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설장치는 870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여기. 자, 그러면 의료기기는 좀 더 많이 남았네요. 의료기기는 한 1억 1600 정도 남았죠. 그러면 요 표에서만 본다면 이 800만 원하고 1억 1600 죄송합니다. 약 2억 원 정도의 상각을 하지 않은 금액이 남았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뭐 45%를 절감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감가상각을 해 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감가상각비는 원장님께서 이 고정자산 명세서를 받으시든 아니면 세무사님께 전화하셔서 우리 감가상각이 올해 얼마가 남았고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지나면 소진이 되는지, 감가상각에 소진되는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강 때 목표 과세 표준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결정이 됐을 때 먼저 이제 경비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감가상각비는 가능한 한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자, 즉 이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일단 경비 정리 먼저 이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신용카드부터.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뭐 인건비, 이미 우리가 작년에 다 정리가 돼서 세무사무실 집계가 된 내용들을 보시고, 그리고 목표 과세 표준도 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소득률하고. 그때 금액을 봤을 때, 그랬을 땐 두 가지만 나오겠죠, 결론이. 경비가 남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감가상각비를 다 넣지 마시고 일부만 넣거나 2월을 하거나, 일부를 넣게 되면 2월이 되는 거겠죠. 감가상각이 그 경비가 충분히 남을 경우에는 다 안 넣으셔도 되죠. 어차피 우리나라 감가상각 제도는 임의상각 제도라고 해서 원장님께서 한도 내에서 정하실 수 있어요. 세무사님과 함께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 다 넣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우리 병원에서 경비가 부족한 시기가 곧 도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하셔서 이 감가상각비는 전체적인 플랜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플랜.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떤 투자의 시기라든가 아니면 일단 감가상각비가 실제 병원에서 차지하는 경비 비율이 작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감가상각비는 현재 일단 전체적으로 고정자산 명세서라는 거를 요청해서 받으신 다음에 이 우리 미상각 잔액, 즉 아직까지 앞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경비죠, 감가상각비가. 그 내용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 내용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오늘은 좀 할 얘기가 좀 많네요. 또 다음 챕터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사업용 계좌의 송금 금액입니다. 사실상 이 금액들을 저희가 정리를 이제 의뢰를 받아서 정리를 하거나 고객분들 이제 결산을 도와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사업용 계좌에서 나간 송금 금액하고 계산서,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이런 거를 발행됐는지 크로스 체크가 사실상 쉽지가 않거든요. 꼼꼼하신 분들은 월마다 정리를 하는데 시기를 2, 3개월만 놓치시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눈 빠질 정도죠. 자, 그래서 이 사업용 계좌 송금 금액에 대한 어떤 부분을 지금 우리 원장님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일단은 닥터북에 있는 화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용 계좌의 송금 금액이 정리를 안 하면 어떤 차이가 발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잘못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부득이 이제 지금 강의는 닥터북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강의를 들으실 수는 있지만 부득이 제가 닥터북의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닥터북에서는 지금 사업용 계좌의 송금 금액이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이 되었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화면이에요.
자,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등록된 계좌가 자동 집계로 나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이 장부 선택을 하시면 원장님께서 등록된 장부 뭐 두세 개 있겠죠? 그 장부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송금한 금액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송금한 합계가 이렇게 지금 12억이 됐어요.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원장님이 이제 사업자 번호나 이런 걸 가지고 국세청에서 발행이 된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사업자용 지출 증빙 있죠. 그 내용들이 발행된 내역들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8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일단 계좌에서는 12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계산이 발행이 된 거는 8억 1100 정도가 발행이 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2, 3억 이상의 차이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들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크로스 체크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월별로 적어도 분기별로 리셋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는데 쉽지가 않죠. 자, 이 해결책은 사실상 제가 원장님께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일단 자주 보시라는 얘기고 2019년도는 어찌됐든 간에 혹시라도 누락이 된 부분이 있으면 찾아야 되니까 신고 들어가시기 전에 이 사업용 계좌 송금 금액하고 이쪽에 있는 내용들하고 한 번쯤은 꼭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닥터부 사업용 계좌에서 이렇게 두 개를 더블 체크하는 기능들에 대한 온라인은 동영상은 올라가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제 그쪽을 좀 참조하시고요.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토픽은 이제 마지막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경비 누락입니다. 지금 이제 경조사비 받고요. 그 다음에 사업용 계좌에서 온라인 송금한 거 누락된 거 찾으시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미를 장식할 신용카드 경비 누락인데,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면 과표가 확 줄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면 원장님들이 이 원장님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카드를 그냥 단편적으로 A카드는 업무용, B카드는 업무 무관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애매하게 쓰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업무 무관인 분하고 만났는데 업무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뭐 A카드를 써야 됩니까? B카드를 써야 됩니까?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장님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는 일단 국세청에 다 등록을 하세요. 하시고 원장님 명의의 모든 신용카드 지출액은 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물론 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소명해야 되겠지만요. 굳이 그래서 업무 카드를 A, B 카드로 사용해서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뭐 그렇게까지 고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요. 이건 역시 신용카드 경비 누락에 대한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역시 이제 닥터북의 신용카드 자동장부 정리 내용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세무사무실에 넘어가야 원장님께서 쓰신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고 잘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 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요 캡처를 했습니다. 자, 이 샘플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요일 날 보세요. 일요일 날 교육훈련비로 자 이렇게 쓰셨어요. 뭐 코리아 세븐부터 해서 뭐 저쪽 갔죠. 자, 뭐 그 서적도 사시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2년차 워크샵 개최. 자,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날은 진료를 안 하실 텐데 이분들은 이제 2년차 워크샵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세무사무실로 가셔야 세무 담당자가 일요일 날은 진료가 없지만 원장님께서는 2년차 워크샵을 개최해서 이런 내용들을 썼구나 라고 반영할 때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휴일날 쓴 것들이 이제 부인당할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엑셀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닥터북은 이 중에서 이 모든 장부 중에서 입력은 요 하나입니다. 메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인공지능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모는 원장님이나 실장님에서 정리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분류가 돼서 세무사무실에 넘어가기 전에 엑셀로만 저장해서 넘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닥터북이 없잖아요. 지금 닥터북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어마어마한 숙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안 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과표가 뭐 1,000만원 모자라고 2,000만원 모자란다면 어디서든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뭐 가짜 경비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원장님께서 쓰신 신용카드 중에서도 충분히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과표, 우리가 원하는 목표 과세 표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지출 정리 내역이 있으시겠죠. 닥터북이 없더라도 그 신용카드사에 연락을 하셔서 엑셀로 다 받으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받아 놓으셔야 되죠. 받아 놓으신 다음에 세무사무실에서도 계정변환장을 또 받을 수 있겠죠. 이 엑셀 파일입니다. 계정변환장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 그 소득세 강의에서는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 계정변환장이라는 거는 세무사무실에서 우리의 경비를 신고할 때 만드는 원장의 개념이고 엑셀 파일로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걸 비교해서 누락 금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비교하시면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일인데 세금을 생각한다면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이 내용도 별다른 샘플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했던 사례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이 이제 닥터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세무사무실에서 온 자료입니다. 엑셀 파일로 온 거를 저희가 비교를 한 거죠. 비교를 했더니 요 정도가 지금 누락이 돼 있는 걸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쉽습니다. 뭐 커피나루 가신 거 세무사무실 잘 반영을 했고요. 뭐 아파트 이마트 가신 거 다 반영됐어요. 뭐 터미널 가서 쓰신 거, 인터파크에 사신 거 다 반영이 됐는데, 공교롭게 그 다음날 쓴 뭐 요 CJ에서 뭐 사신 거, 참고마트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거 워크숍 가셔 그 학회 가셨다는 부분, 뭐 의료재단, 우체국, 요게 이제 공교롭게 빠졌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장님께서 신용카드를 바꾸시고 분실이나 아니면 좋은 조건의 신용카드로 바꾸신 다음에 국세청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거 다 빠져요. 그냥 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제 원장님께서 쓰시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엑셀로 일단 다 다운을 받습니다. 저에게 닥터북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다 받으신 다음에 세무사무실에서 계정별 원장을 달라고 하셔서 요 두 개의 내용들을 좀 비교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좀 다소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실제 하시고 싶다 그러면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사실상 쉬운 건 아니고 시간도 걸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목표 과세 표준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참고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가지를 다뤘죠. 지금 과세 표준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첫 번째 경조사비 챙기셔서 현금으로 내신 부분 다 경비 인정되니까 자 챙기시라는 얘기 했고, 사업용 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송금된 내용들 적격 증빙이 발행이 됐는지 한번 챙기시라는 얘기고, 거기서 뭐 현금으로 지급하시거나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증빙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산세 2% 정도만 내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된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경비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는 어찌 되었든 원장님이 신용카드 국세청에 등록을 하지 않든 아니면 세무사무실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든 누락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신용카드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경비 누락하는 부분을 챙기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3강은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액공제. 제가 이제 1강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존하는 지금 공제 금액 중에서 병원에서는 이 세액공제가 가장 큽니다. 가장 파워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강에서 뭐 다루기는 너무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 다음 시간에는 절세 효과 끝판왕, 세액공제에 관련된 절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